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거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많이 도움돼요. 뱃살도 빠지고 림프순환도 되고 네. 이 레몬이나 자몽이나 시트러스 계열들을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 저녁 때도 한 잔 마셨고요. 네, 10방울 떨궜어요. 조금 더 떨어졌는데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이 15ml 안에 몇 방울의 오일이 들어있냐고. 근데 도테라는요. 이 병이 15ml지만 시중에 있는 에센셜 오일은요. 5ml가 제일 많아요. 조금 크다 그러면 10ml.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중에 도테라가 15ml예요. 5ml는 100방울이고요. 10ml는 200방울이에요. 그러면 15ml는 300방울이겠죠. 네, 5ml당 100방울이니까 15ml니까 300방울. 그 오일 중에서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일 껍질들은요. 80% 이상이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요. 천연이지만. 그래서 얘를 추출할 때 다른 것들은 수증기 공법으로 뽑아내는데 이 시트러스 계열들은요. 얘를 톱니바퀴가 난 뾰족뾰족하게 톱니바퀴가 난 데를 과일을 지나가게 해서 상처가 나서 그 물을 받아다가 기름하고 물을 분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증류를 시키면 좋은 것들이 알코올 성분이 많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떨구면은요. 한 방울 떨어질 때 후두둑 떨어져요. 그래서 300방울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시더우드나 베티버 또 다른 오일도 약간 우리가 진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들었을 때 묽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떨굴 때 밸런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요. 특히 베티버는 많이 들어있어도 떨굴 때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한 방울하고 이 시트러스 계열이 이렇게 떨어지는 한 방울은요 달라요. 네. 물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따르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15ml에 300방울, 10ml는 200방울, 5ml는 100방울이에요. 이거는 집에서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쓰는 도깨비 방망이 쉐이커기잖아요. 이 쉐이커기로 이 지금 받은 물을 한번 돌려볼게요. 오일을 5방울 넣었을 때 하고 10방울 넣었을 때는요. 이 농도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우유처럼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요. 굉장히 고소해요.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아침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고 예, 주방으로 가서 얘를 이렇게 갈아요. 이만큼 이 컵에다가. 갈아서 얘를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서 오물오물 거린 다음에 화장실에서 뱉어요. 두세 번을. 목까지 이렇게 우리 가글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러냐면 입안에가 균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치매의 원인이 지금 이 충치가 치매의 원인이다라고 논문에도 또 발표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있는 균으로 인해서 그 균이 머리까지 올라가서 치매를 걸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질병이 제일 무서워요라고 물었을 때 치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레몬으로. 레몬은 99.9% 살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99.9%의 살균이 그 증명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그 인철님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밴드에다가 식빵을 사가지고 비닐에다가 하나씩 넣은 다음에 온가들을 떨구고 또 하나의 식빵에는 레몬을 떨구고 티트리 떨구고 그냥 놔둔 식빵 아무것도 안 한 식빵을 이렇게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진을 첫날 찍고 뭐 하루 돼서 찍고 이틀 돼서 찍고 해가지고 며칠이 됐을 때 아무것도 뿌리 에센셜 오일을 넣지 않는 식빵은요. 곰팡이가 쓸어갔어요. 근데 이 오일을 넣은 것들은요. 곰팡이가 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쓰는데 어디에 곰팡이가 쓸었냐? 식빵에 보면 오일을 떨굴 때 오일의 옆에 있는 데는 곰팡이가 쓸지 않고요. 이 귀퉁이, 이렇게 모퉁이에 오일이 안 묻었잖아요. 거기서부터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곰팡이가 안 쓸었던 게 뭐였냐? 바로 온가드예요.
네, 오늘도 부천에 있는 분이 이제 그 네일 아트를 하시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도 전화 왔었거든요. 큰일 났다, 미희야. 양성인 사람이 다녀갔다. 그래서 사실은 딸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언니가 가족인데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말할 때 비말이 튀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온갖을 즐겨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딸은요, 사실은 젊은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향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특히 온가드 같은 향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클로브라는 오일과 계피향을 젊은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즐겨 먹지 않았던 거죠. 이 언니는 맨날 그걸 즐겨 먹었는데, 이 언니가 그전에도 한번 체험 사례가 있었어요. 지인이, 온가드를 계속 먹는 지인이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 갇힌 공간에서 네다섯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만 코로나에 안 걸리고 다른 사람들 다 확진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언니가 그걸 믿고 본인이 온가들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또 코로나 걸리면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늘 온가들을 챙겨 먹었었어요. 여기도 한번 왔었거든요. 잘 챙겨 먹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딸은 같이 일하면서 걸렸는데 엄마는 안 걸렸어요. 그러면서 미희야, 아로마가 진짜 좋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딸이 코로나에 걸리니까 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저도 당황을 하고 이 언니는 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캡슐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딸이 또 이제 그런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향을 또 싫어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게 이런 캡슐이라든가 온가드나 이런 것들은요. 지금 상비로 놔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해년 미국 가는데 미국에서 이런 실험들을 하는 과학자가 사이언스 팀, 의사팀하고 과학자들이 있어요. 도테라에도 박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늘 논문을 이렇게 내잖아요. 학교에서. 그럴 때 그분들이 실험하는 거를 저희를 보여주는데 2주 동안 실험을 해요. 이런 동그란 유리에다가 바이러스를 묻혀요. 그럼 거기에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잖아요. 그때 온가들을 이런 그 막대기로 묻혀가지고 네, 묻혀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발라요. 옆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그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놓고 그냥 놓고 그렇게 해서 2주를 딱 기다리는데 온가드로 묻혀놓은 데가요. 균이 박멸을 하면서 2주 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도 바이러스고 네, 우리 몸에서 감기를 일으키는 것도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새소리 들으세요? 어디서 지금 뒤에서 새소리가 나와도 무서워가지고 지금 아니 비가 오는데 오리도 아니고 새소리가 나고 있어 지금. 예. 뭔지 모르겠네. 들리세요, 인철님? 들리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뒤에서 울어가지고 여기는요 가끔 가다가 두꺼비 막 이만한 거 보이고 집에는 이렇게 쬐끄만 개구리가 맨날 들어와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는 거는요 온가드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면 식빵에다가 제가 얘를 떨구고 나서 장시간 뒀을 때 레몬이나 티트리에서도요 곰팡이가 안 생겼거든요. 이게 의심스럽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귀퉁이 이제 에센셜 오일은요 날아가잖아요. 휘발성이기 때문에 휘발성 정류잖아요. 에센셜 오일은 날아가기 때문에 날아가고 난 다음에 예, 그 식빵이 곰팡이가 쓸더라고요. 만약에 그 식빵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매일매일 이렇게 떨궜으면 아마 곰팡이가 안 생겼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곰팡이가 생기니까 우리 아들이 갖다 버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버렸는데 온가드에는 안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레몬하고 티트리는요, 이게 날아가고 나서 식빵에서 그 오일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바로 곰팡이가 싹 쓸어버리더라고요.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입을 가글해서 뱉어내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주방에서 저는 우리 장비톡 하잖아요. 다이제스트 젠 15ml, 다이제스트 젠을 15ml 공병에 반을 따르고, 네, 반을 따르고 나머지를 클로브하고 오레가노를 넣어서 장비톡을 만들잖아요. 오늘 청주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요, 이 우울증, 그 공황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병원 가시거든요.
네, 심장에 스탠드를 박았는데 7년 전에 그런 약들을 복용하다 보니까 공황장애라든가 신경안정제 약을 복용하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도테라를 만나가지고 네, 우연히 제가 장지톡을 권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제가 그분을 안 지가 한 7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전달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경안정제를 안 드셔요. 오늘도 또 전화가 와서 이분은요, 장지톡을 시킬 때 4개씩 시켜요. 근데 소비자예요. 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주거든요. 네, 스티커를 다이제스트 젠 클러브 오레가노에서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분한테 판매하는데 4개씩 사요. 근데 오늘은 2개 하고 LLV 키트하고 DDR로 해가지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떠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그랬더니 본인이 몇 년 동안 먹던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니까 일단 좋고 잠을 조금 자니까 그분이요 잠을요 1시간 2시간밖에 못 주무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한 4시간 정도 주무신다 그랬나? 네. 저는 그것도 놀라워요. 어떻게 사람이 4시간만 자고 활동을 하는지. 근데 그 전에는 그 반밖에 못 주무셨대요. 기아 자동차 다니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장디톡을 먹고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거를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장디톡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지병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누워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디톡을 저는 캡슐에다 안 넣어 먹어요. 캡슐에다가 넣는 자체가 귀찮아서 입에다가 한 모금 물고 그 다음에 물을 오일을 5방울을 떨구고 그 다음에 물로다가 삼켜서 먹어요. 그렇게 먹어도 저는 속 쓰리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거나 또는 위장장애가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궤양이 있다. 위하고 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변비가 있다. 설사를 한다. 이런 분들은요. 처음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리면서 뭔가 뜨거운 걸 느끼셔요. 그건 뭐냐면요. 늘 하는 얘기지만 맨살에다가 소독약 바르면 시원하고 상처에 바르면 어때요? 따갑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 안에 지금 상처가 있다 생각하시고 음식 먹을 때 같이 드세요. 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빈속에다가 저처럼 아침에 이렇게 시트러스 계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저는 그걸 먹고 나서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풀도 뽑고, 네,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돌면서 집안을 돌봐요. 그렇게 1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침에 샐러드 해가지고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왜냐면 장기톡을 했으면요 몸에서 좋은 유산균도 어느 정도는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를 먹냐면요 테라지나 아니면 그 PB 어시스트 뭔지 알죠? 유산균. 네. 200억 마리를 저희 몸에 넣어주는데 장까지 50억 마리를 보장해요. 이게 이제 그 코팅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장까지 50억 마리를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루에 1개나 2개 정도 먹어줘요. 장디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유산균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집에서 다 사서 먹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유산균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이 사람들이 인식이 좋아가지고요. 아토피가 있어서 병원에 피부과에 가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요. 지금은 유산균을 처방해주고 영양제나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처방해주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장이 피부에 문제의 원인이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처방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장기톡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1번이나 2번 정도 테라지나 아니면은 유산균을 먹어서 다시 이제 좋은 균을 넣어줘요. 네, 제가 한번 먹을게요. 굉장히 고소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먹는 게 제 루틴이에요. 영배님도 드시고 계시네요. 뭐 드시나요? 같은 거 먹나요? 영배님이 얼굴이 굉장히 여기 다녀가시고 젊어지시고 많이 쌩글쌩글해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얼굴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네. 네. 참.
오일 잘 먹고 있어요. 장기톡도 하고, 네. 아, 장디톡도 꾸준히 계속 하시고 계신 네, 거예요? 중퇴라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 예. 어떤 거 같아요? 안 먹었을 때 하고 먹었을 때 느낌이? 음,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운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음, 잠, 어쩐 때는 푹 자는데, 네, 어, 많이 좋아졌지. 네, 우리 저기, 어, 집사람도 네. 잠을 푹 자고 있어. 아, 그전에는 막 네, 설잠을 잤었거든. 네, 네.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기 다녀가신 뒤로 제가 뵀잖아요. 네, 거의 우리 한 2달 됐나요, 뵌지? 네, 그렇습니다. 날짜 가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요, 완전히 좀 생기 있으면서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5년 젊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 이제 고성 갔다 와서 네. 그 침대 그 뭐야 테라피용 침대 사고 그 음.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하고요. 아, 임채명 사장님이 늘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아, 하려고 지금 네, 네. 새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사모님하고 같이 같이 하죠. 네. 오일을 발라야 되고, 감기 걸릴 때나 몸살 났을 때 발라야 되는데, 발라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전 참 당황스러워요. 오일을 발라야 되는데, 바르는 거 좋은 줄 알겠는데 발라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면 굉장히 좋아요. 우정이 싹 트는 거죠. 이제 가족이니까 이제 사랑이 아니고 우정이 싹 트는 글쎄, 전우회가 이제 싹 트는 거죠. 네, 그건 아닌 가까워지죠.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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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네. 뭐가 와서 찔렀어. 늘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같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대화하면서 제가 가끔 보면은 이제 요즘 자주 들으시잖아요. 혼자 들으시는 거 아니고 이제 옆에 같이 들으시는 게 느껴져요.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행동을요, 못해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면 소홀하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주임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제가 만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비염이 있거나 호흡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지혜를 썼는데 너무 좋아졌대. 그런데 이게 본인이 좋아지니까 안 쓰게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또 쓸 상황으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장비턱도 그래요. 내가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위장장애 있거나 역류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면 사람이요. 그래서 사랑도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즐기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친해지면 좀 뭔가가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좀 덜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2번 세수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묻은 거, 몸에 묻은 거 닦아내는 것처럼요. 우리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요. 사실 먹어서 독이 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네, 밖에서 특히 먹는 음식들 지금은 정크푸드 해가지고 전부 다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우리 햄버거, 또 치킨, 피자 이런 것들 저도 어제 마카롱 하나를 맛있게 먹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애기들이 밖에 나가서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못 놀게 하면은 애기들이 성장할 때 밖에서의 즐거움을 모르면은요 성장할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못 놀게 하면. 그렇지만 놀게 하고 지저분해지면 집에 들어와서 씻기는 거예요. 남편이 담배를 피면 피지 말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한 모금 딱 빨 때 1초, 2초 사이에 뇌에서 몰핀이 나와서 너무 행복하대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담배 피는 즐거움은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제가 담배 맛이 없는데요 이랬더니 담배 못 피는 사람들은요 모른대요. 그거를 1, 2초 사이에 그런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본인은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특히 와이프가 계속 피지 마라고 하는 거는요 스트레스 받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피게 하는 거는요 피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피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안 피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나가서 지저분해지면 엄마가 씻기는 것처럼 신랑한테 장비통을 아침 저녁으로 캡슐에다가 만들어서 물하고 같이 조용히 그냥 주는 거예요. 씻겨주는 거죠. 씻겨주고 나면 또 가서 나쁜 짓을 해. 그러면 또 씻겨주는 거예요. 계속 쌓여서 화장실 청소 안 하고 계속 놓으면요. 손님이 왔을 때 지저분해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지저분해지면 또 씻고 해야지 그게 깨끗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깨끗한 것처럼 우리 몸도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먹어주면은요. 계속 씻어내야 돼요. 근데 세수는 2번 하면서 네, 깨끗한데도 계속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무조건 하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씻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루틴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밖에서 집에서 먹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속이 지저분해지고 독소가 쌓이고 병원 가는 원인이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요. 나중에 병원 갔을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늦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늘 깨끗하게 씻기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지톡은요, 늘 드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거 하나 단체톡에다가 띄워드릴까요? 공주. 제가 공주에서 지금 클래스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클래스를 하고 있는 거에 목요일날 클래스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올린 게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거 오일을 그전부터 했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테라 패밀리 의사 키트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가정 세트라고 한 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낸 거 한번 단체톡에 봐보세요. 거기에 라벤더, 레몬, 페퍼민트, 티트리 이건 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멜라루카라고 써 있는데 멜라루카나 티트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티트리 그리고 오레가노, 프랭킨센스, 딥블루, 브리드 이 브리드도 지금 이지 에어예요. 네. 그리고 다이제스트 젤 여기에 10종 중에서 의사 키트 안에 맨 마지막에 보면 온가드하고 다이제스트 젤이 들어있어요. 네. 10개, 100개가 넘는 오일 중에서 10개로다가 딱 꼽아가지고 의사키트, 집에서 어떤 질병이나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가정상비약으로 쓰세요라고 10개를 딱 골라놓은 것 중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 쪽에 문제가 돼서 병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감기로 인해서 감기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 2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이제스트 젤하고 온가드예요.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온가드하고 다이제스트 젤을 포함해서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면 라벤더. 저희가 오일을 설명할 때 라벤더는 엄마의 오일이고 진정의 오일이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엄마의 오일은 뭐냐면 아기가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응가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엄마는 아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엄마가 없으면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기는 굶어 죽잖아요. 그때 라벤더가 이런 성장하는 애한테 꼭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딘가가 아플 때 머리에 두통이 나고 탈모가 났다. 눈에는 눈병이 나고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뻑뻑하고 이제 좀 눈에 대한 질환이 뭐 백내장이 생겼다. 또 어떤 시력이 나빠졌다. 또 뭔가가 들어가서 터졌다. 이런 경우. 또 코는 비염, 호흡기 문제잖아요. 기침, 천식, 알러지, 폐렴 쭉 내려가면 그리고 입병에는 구내염이나 치주염이나 입에 관련된 거 질환들, 가슴의 질환들, 소화의 질환들, 그리고 이제 림프계, 뭐 근골격계, 피부계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에 하나의 오일을 써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100개가 넘는 오일 중에서 1개를 선택하라 하면은요. 바로 엄마의 오일, 라벤더 오일이에요. 네. 탈모가 있는 분이 라벤더 써도 좋고요.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라벤더 써도 좋고 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데 코막힘 이런데도 라벤더가 좋고요. 입병 그리고 목 감기 목을 삼킬 때 목이 아파가지고 네 목에 문제가 됐을 때 또 이제 호흡기에 문제가 됐을 때 배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데 아기들은요
페퍼민트나 다이제스트제는 쓰는 것보다 미국에서 닥터힐 박사가 이야기했을 때 라벤더가 애들의 복통이나 설사나 문제가 돼가지고 애가 울 때 배에 문제가 돼서 소화 쪽에 문제가 됐을 때 애한테 썼을 때 제일 좋은 게 깐나내기. 뭐였냐면요, 라벤더래요.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도테라를 검색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다 보면 닥터힐 박사가 그 이야기를 한 동영상이 있어요. 네. 어른들은 페퍼민트나 다이제스텐이 좋지만 애기들은 라벤더가 유독 더 이 배에 대한 질환이 왔을 때는 훨씬 빠르다고. 그래서 코코넛을 짜가지고 라벤더를 손에다 해서 깐나내기, 신생아 배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의사키트에 하나를 꽂아라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요, 라벤더. 모든 증상에 대한 진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모든 증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증상에, 그러니까 오일을 누군가가 처음 사용할 때 어떤 오일을 쓰면 좋아요라고 했을 때 라벤더나 페퍼민트를 많이 권하잖아요. 레몬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를 더 선택하자면 라벤더인 거죠. 모든 증상에 대한 진정이 있고 네, 숙면과 재생, 잠을 잘 자게 해주고 재생을 시켜주고 네. 그리고 또 방향제를 사용하면요 분노와 짜증을 감소시킨대요. 그래서 프랑스나 라벤더가 많이 나는 데는요 불면증이 없고 장수 국가가 많아요. 프랑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평온하고 늘 웃고 다녀요. 근데 누군가가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적이고 뭔가 봤을 때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는요 라벤더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쓸 때 라벤더를 꺾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놓고 모자를 쓰고 돌아다녔대요. 본인의 그런 것들을 분노나 이런 것들을 삭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향을 맡으면 약간 라벤더는요. 향을 맡으면 몽롱하면서 포근하고 또 가라앉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그 강의 같은 거 할 때 오일을 뚜껑을 열어서 사람들한테 체험을 시켜줘요. 그때 페퍼민트를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향을 쫙 돌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갑자기 뻥 뚫리고 막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특히 여름에 더울 때 그런 강의를 할 때 라벤더를 먼저 이렇게 해서 딱 향기를 맡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졸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너무 사람들이 막 너무 활발해가지고 정숙해야 되고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떠드는 데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냥 손에다가 라벤더를 몇 방울 떨궈서 그냥 내가 향을 맡고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아기가 울길래 엄마 아빠가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때 제가 라벤더를 제 손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가가지고 발을 만지면서 아이고 왜 울어? 라고 하고 걔를 만져줬는데 걔가 갑자기 팍 쓰러져서 잠을 잤어요. 저 그런 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은요, 애기 엄마들은 어떤 사람들이 뭔가 응급처치 될 때, 특히 저희는 일반 사람이잖아요. 제가 의사입니다. 어떻게 해줄게요. 라고 응급상황이 됐을 때 이야기하면 맡기지만요. 특히 애기 엄마들은 애기를 지켜야 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에센셜 오일인데 애기가 울고 있네요. 바르면 도움이 돼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를까요? 절대 안 바르고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데 뒤에서 애기가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테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애를 어떻게 해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요. 도테라 하는 사람들은. 왜? 라벤더가 진정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가가지고요. 진짜 이걸 해줄게요. 라고 하는데 애기 엄마들이 no,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바르고 내가 맞고 나한테 바른 다음에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 애 옆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이렇게. 서성이었어요. 진짜로. 네. 효과가 좋은 걸 아니까. 왜냐면 에센셜 오일은 먼저 향기 치유잖아요. 제 닉네임도 향기 치유인 것처럼 향기를 먼저 그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경질 부리고 나한테 막 따지러 올 때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 아니면 나한테 따지러 온대. 그럴 때는요. 그 사람한테 야 진정해 라벤더 발라라고 하면요. 더 날뛸걸요? 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라벤더를 한 대방울 떨궈서 그 사람이 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받은 다음에 라벤더 한 방울 딱 따가지고 그 앞에다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진정돼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줄게 라벤더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순간 더 예, 라벤더 바르는 손을 탁 쳐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해서 옆에다 놓으면은요. 그 향기를 맡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향기가 어떤 그
누군가를 떠오르게 한다거나, 제가 그때 아로마 테라피 이모셔널 할 때 기분 테라피 얘기할 때 이야기한 적 있죠. 네, 향수병. 그 향수병이 고향에 그리워하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 애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를요, 향수병이라 그래요. 아니, 향기도 아니고 내가 고향이 그리워서 그런 병이 생겼고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그런 병이 생겼는데 향수병이라 그래. 그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냇가에서 놀던 그 냄새. 처마에서 비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처마를 쳐다보고 있었을 때 냄새. 예, 친구들하고 놀았을 때 돌담을 끼고 돌았을 때 냄새. 헛간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의 냄새가 그립고 그때는 평안했기 때문에 멀리 타국에 있을 때 그런 향들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향수는요, 어떻게 보면은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이런 것도 있고, 잠깐 스쳤는데 옛날에 사귀었던 애가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누향 같은 거 맡았을 때. 그래서 그런 향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편안하게도 하고요. 진정을 시켜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만 오일을 쓰지 말고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나눔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오일을 손 벌리게 해서 따라주는 것만이 나눔이 아니고 내가 바르고 그 향을 퍼뜨렸을 때. 근데 저는 외출할 때요. 늘 손목에다가 이런 네놀리나 자스민 터치, 로즈 터치 이런 거 발라요. 근데 저희가 늘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다이제스템 먹고 뒷불로 바르고 이러면요. 밖에 나가면 어떤 얘기해요. 후추 냄새 난다 그러고 한방 어디서 누가 한약을 다리나 막 이런 냄새하고 막 엘리베이터 탔을 때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그래. 어디서 한약 냄새가 나. 그러면서 이제 탄 사람을 딱 쳐다보는 거죠. 택시 탈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요. 그런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 특히 사람 만나거나 마트 갈 때는요. 정수기 옆에 있거든요. 예, 이렇게 여기다가 바르고 귀 뒤에다가 바르고 쇄골에다가 바르고 나가요. 그러면 향기가 좋다 그래요. 네. 뭐 에센셜 오일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뿌리나 씨나 어떤 줄기나 이런 것들의 향은요 별로 좋지 않아요. 몸에는 이로울 수 있지만 그런데 꽃은요 향기가 되게 좋은데 제일 좋은 향기가 저는요 네놀리예요. 네놀리하고 매그놀리아. 매그놀리아도 목련꽃이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맡았을 때 뭔가가 목련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 그 향을 맡으면요 향수에 적게 돼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향기를 맡았을 때 그 뭐냐면 내가 옛날에 맡으면서 좋았던 기억. 네. 그렇지만 어떤 음식에 대한 어렸을 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향만 맡아도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음식에. 예. 우리 오빠가 참기름을 싫어하더라고. 어렸을 때 체했는데 이제 가정상비약으로 먹였는데 누가 옆에서 참기름을 먹이라 그래서 참기름을 들이붓는데 그걸로 참기름에 체해가지고 제가 듣기로 참기름을 안 좋아한다 이런 게 우리 오빠한테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어쨌든 어렸을 때나 내가 어떤 기억을 할 때 그때 향기로 인한 것들이 눈으로 보이거나 내가 겪은 거에서 향기가 내 주변에 맴돌아서 그걸로다가 그때 옛날의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실 때 딥블루나 다이제스 젠이나 이런 향기 풍기지 마시고요. 아프다 그래서 바르고 나가면 파스 냄새 난다 그러고 저희는 일부러 그래요. 네, 한의원에서 일한다고. 왜냐면 한약 냄새 난다고, 후추 냄새 난다고, 막 이상한 냄새, 막 다리는 냄새 난다고, 이런 냄새 난다는 젊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요, 네, 이렇게 좀 향기로운 거를, 네놀리나 특히 젊은 애들은 시트러스 계열, 레몬, 자몽, 오렌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젊은 애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향을 맡고, 네, 나가시면 좋아요. 제가 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단체톡에다가 올리면 몇 분이 더 들어오셔요. 지금도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23분 계셨었는데 29분으로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찍어서 올려드려요. 다들 들어오시라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월요일은요, 에센셜 오일을 집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그냥 장식품으로만 놓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라벤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라벤더는 저희는요, 쓸 때 무궁무진하게 쓰고 라벤더 되게 많이 써요. 분 테라피 할 때나 또 이제 잠잘 때나 그리고 누군가가 온다 그러면 제라늄이나 일랑일랑이나 라벤더 뭐 그 어댑티브 이런 것도 저는 막 군데군데 천 있는데 발판이나 커튼이나 천으로 된 데 있잖아요. 이런 소파 이런 데다가 막 몇 방울씩 뿌려놓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가려울 때나 또 이제 피부 질환이 있을 때나 이럴 때 사용을 하지만 에센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장식품으로다가 놓고 뿌옇게 연기가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라벤더는요, 그냥 아무나 막 임산부가 써도 되고 갓 태어난 아기가 써도 돼요. 티트리 라벤더는 굉장히 순해서 아기의 갓난아기의 기저귀 발진, 항문이 허는 거 있죠. 더워가지고 땀띠 나는 거. 그때도 라벤더를 바로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애도 이제 분 있죠, 분. 분 냄새 되게 좋잖아요. 아기 냄새 나잖아요. 뿌띠 마망 이런 향기 나는 향수들 보면은 애기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애기들 목욕하자마자 겨드랑이하고 온몸을 발라주는 분, 저 굉장히 많이 애들 발라줬었거든요. 향기도 좋고 바를 때 햇빛 있는 데서 발라보세요. 그게 밤에는 모르지만 이게 그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막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그게 성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몸에 굉장히 안 좋은 피해를 준다라고 또 논문에 발표가 되고 또 유튜브에 막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안 바르고 안 좋으니까 우리 시레트 인철님이 시골에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었을 때 추적을 했을 때 그 지붕에 덮은 시레트 때문일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나쁜 게 바로 분이에요. 그래서 시레트 제가 유튜브 찾아봤더니 그거를 제거를 하면은요. 시골 같은 데는 제거를 하면 요청을 하면 와서 해주는데 다 방독면을 쓰고 제거하더라고요. 옷을 하얀 거 다 입고. 무슨 뭐 어디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비 파우더도 그걸로 인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요. 그 회사에서 막 몇 억씩 물어주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안 발라요. 그런데 지금 애기 엄마들은 또 그런 거 바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라벤더, 네, 먹을 수 있는 거, 꽃에서 그냥 추출한 거, 이런 것들을 애기 기저귀 발진에 바로 코코넛하고서 발라주게 되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뭔가 났을 때 라벤더 바르면 진짜 감쪽같이 쏙 들어가 버린다고.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을 애기들한테 쓰지 말고 이렇게 라벤더, 순한 거, 제라늄, 티트리 이런 것들을 애기들한테 써주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나실걸요? 어렸을 때 그 분냄새가 좋아가지고 막 바르고 다니기도 하고 애기들한테 발라주고 막 많이 발라줬어요. 애기들을 무슨 하얀 밀가루 발라놓은 것처럼 저 그렇게 애를 발라놨어요. 근데 지금 저보고 애를 다시 키우거나 우리가 며느리가 다시가 아니지 며느리가 애기를 낳는다고 하면요. 저 그거 절대 못 바르게 할 거예요. 예. 그 정도를 해외에서는 이미 그거를 소송해가지고 몇 억씩 막 이렇게 몇십억씩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유튜브에 1년 전인가에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예,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기하고 엄마한테 엄청 많이 호흡기에 피해를 줬대요. 그거 때문에. 뭔가가 아기가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것 때문인가라고 해서 소비자 단체에다 의뢰했더니 그걸로 인한 아기들의 그런 호흡기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 제품을 쓰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합동으로 소송도 걸렸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라벤더 쓰라는 거예요. 라벤더도 향 좋잖아요. 애들의 심신 안정도 되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요. 밤낮이 바뀐 애들이 많고 까다로운 애들이 많고 우는 애들이 많고 몸이 아픈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엄마 태아에 있을 때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태어나서도 문제가 좀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고요. 네, 태어났을 때 그런 애기들도 엄마가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생선 같은 것도 못 먹게 해요. 생선 잘못 먹으면 생선이 이제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나 우리가 쓰는 생활하수구가 글로 다 흘러가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먹어서 몸에 쌓여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임산부가 먹게 되면 유산이 되거나 애한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으로 써서 아기들을 키우거나 내가 쓸 때 라벤더 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입술이나 피부가 텄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이 돼가잖아요. 그럴 때는 입술이 좀 트거나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 화장품이나 립밤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도테라에서 물론 립밤이 나오지만 순한 화장품에다가 라벤더를 떨궈가지고 입술에다가 발라주는 거. 알로에에다가 입술에 발라주는 거. 또 이제 립밤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밀랍, 먹는 밀랍을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코코넛을 넣어서 녹여서 라벤더나 스피아민트 떨궈가지고 굳히면 그게 립밤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에도 또 이제 그 만드는 거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립밤을 많이 쓰거나 애들한테 립밤을 시중에 있는 거 사서 주면은요, 그걸로 인한 피해가 또 많아요. 호르몬에 문제가 돼서 요즘 아기를 못 낳고 호르몬에 문제가 돼서 애들이 생리통이 있는 것도요, 전부 다 립밤이나 특히 입술. 우리는 30대가 넘어서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또 화장품을 많이 안 바르지만 지금은요, 초등학교 애들이 입술을 바르는데 몇 톤을 먹는데요. 3kg를 먹는다 그러나? 근데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술을 바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한테 립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먹는 밀랍하고 우리 도테라 코코넛을 이렇게 반반씩 해가지고 녹여요. 끓이지 말고 녹인 다음에 라벤더나 티트리나 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오일을 떨궈가지고 이 다이소에 가면은 동그란 용기 있죠. 쬐끄만 거. 그런 데다가 부어. 그리고 나서 그걸 굳히게 되면 립밤이 되는 거예요. 돌려서 만드는 공병도 팔거든요. 네이버에. 그게 그 전에 제가 80원씩에 사가지고 만들기 굉장히 많이 하러 다녔었어요. 지금도 집에 있는데 공병이 있어요. 립밤 공병. 예, 80원 정도 해요. 거기다가 따라. 그 다음에 굳히게 되면요. 돌리면은요. 시중에 있는 립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립밤이 입술만 바르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목주름에도 발라주고요. 거기다 페퍼민트를 많이 넣게 되면요. 안구촉촉으로도 립밤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돌려서 눈도 굴려주고 네, 코에도 발라주면 제가 우리 도테라 이지에어 스틱이 있는데 다니면서 에센셜 오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 같은 거 할 때 립밤 용기에다가 이지에어를 떨궈가지고 이지에어 스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이지에어 오일을 바른 것보다 왜 효과가 좋냐면요. 그 코코넛하고 먹는 밀랍 네이버에 보면은 팔거든요. 그런 거를 반반씩 해서 만들게 되면은요. 오일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덮어주니까 그 오일이 덮어주고 안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지혈을 많이 넣지도 않았는데도 비염이 있을 때 코볼하고 인중하고 목에다가 발라줬는데 오일을 바른 것보다 뭔가 오래도록 시원하면서 애들한테도 안전하게 쓰면서 굉장히 좋았어요라고 피드백을 제가 만들었을 때 오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귀찮다. 립밤 만들기 귀찮다 그러면요. 코코넛을 롤병, 우리 살루벨 같은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공병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때 코코넛을 채우고 거기다가 라벤더나 티트리 이런 것들을 몇 방울 떨궈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입술 바르는 거 하세요. 그리고 목주름 바르는 거. 그리고 페퍼민트를 더 넣어서 안구촉촉 만드는 거. 하나의 오일로 하나의 그 제품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라벤더는요, 또 벌에 쏘였을 때나 벌레 물렸을 때 발랐을 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라벤더 발랐을 때 효과가 더 좋아요 이런데 어떤 분은 또 라벤더보다 티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티트리보다 페퍼민트 시원한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페퍼민트만 바를 때보다는요, 라벤더랑 같이 해서 벌레 물린 데나 벌에 쏘였을 때 발라주면요, 훨씬 가라앉는 게 빨라요. 근데 벌레 물렸을 때 라벤더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선물 줘야지. 있어요. 두 글자예요. 고기를 연할 때 네? 쓰는 향신료예요. 미르? 미르? 진저? 진저? 바질이에요, 바질? 바질?
네. 정답이에요. 바질. 타임. 바질. 어? 네, 인철님 바질. 네. 아, 미리 바르셔도 되고 진짜 발라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거는요. 아, 영배님도 드려야 되겠네. 어쨌든 용감하게 이렇게 틀려도 예, 그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답하는 거 좋아. 좋아요. 그래서 저는 틀려도 드려요. 인철님하고 영배님은요 선물이 갑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체험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나무가 많이 났을 때 가려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이 그 제초기라 그러나 이거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깎는데 그 나무 안에 벌집이 있었던 거예요. 말벌이. 그래가지고 말벌이 여기 하고요. 배를 물었는데요. 물자마자 봤더니 피가 맺힐 정도로 진짜 독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바로 바지를 그때 바지를 딱 있어가지고 바로 왜 바지를 발랐냐면 원시림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요 뱀에 물렸거나 어떤 벌레의 독을 뺄 때 바지를 사용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바르고 1분 있다 또 발라줬는데요. 벌에 물렸는데 그것도 말벌에 한 개도 붙지 않고 바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라벤더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이 돼가는데 여러분 벌초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TV에 보면은 사고들이 많아요. 벌에 대한 사고. 그때 테라실드. 네, 테라실드에다가 레몬 유칼립투스 진짜 좋아요. 레몬 유칼립투스하고 테라실드하고 제라늄 이런 것들. 레몬 유칼립투스하고 레몬글라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그 산소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세요. 뿌리잖아요. 벌이 이런 이제 그 가을 되면은 모기가 전투 모기가 되잖아요. 특히 산모기는 물면 간지럽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기에 어떤 바이러스를 옮긴다라고 하니까 바르잖아요. 그러면 물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혹시 내가 벌집을 잘못 건드리거나 그거를 이제 풀을 깎다가 벌에 쏘였어. 이럴 때 그걸 바르잖아요. 벌에 물려서도요. 며칠을 가고 한 달이 넘게 낫지 않고 곱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꼭 바질이나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레몬글라스나 레몬 유칼립투스, 제라늄 또 뭐 사이프러스도 좋고 티트리도 좋고 테라실도 좋아요. 여기다가 몇 방울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가을에 더 독한 모기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요. 뿌리고 바르고 나가시거나 그런 산에 가실 일이 있을 때 발라보세요. 라벤더 이야기하다 바지까지 가긴 했는데 여기 벌에 쏘였을 때 라벤더가 좋다라고 했는데 바질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제 몸이 아닌 다른 몸을 통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발랐잖아요. 그 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파요. 벌에 물린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물렸어요. 거기에서 앞에서 알짱알짱 대다가 또 물려가지고요. 그분도 또 발랐어요. 근데 그분도 또 마찬가지로 말벌이었는데 바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진짜 신기했거든요. 제가 그 옆에 안 갔잖아요.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이게 나무를 베니까 그게 돌아다니다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옆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물어버리더라고요. 네. 저 그 근처에 안 갔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제 몸에 실험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벌에 어렸을 때 쏘인 적이 있어서 좀 겁이 있어요. 그래서 벌이 제 옆에 오면요 저 식은땀 나요. 왜냐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양봉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놀러 갔는데 저 쫓아다니면서 머리도 막 물더라고요. 제가 뭐 건드렸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추억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벌 옆에 가면 물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벌에 물리면 얼마나 따가운데요. 한번 물려보세요. 진짜 따가워요. 그래서 라벤더는 가정상비약으로 이때 벌레 물렸을 때는 바질이 독을 빼는 데는 최고예요.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빼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바질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아로마 터치 안에 들어있잖아요. 바질이 서양에서 고기를 연하게 할 때 잡냄새 나거나 고기를 연하게 할 때 쓰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고기라 그러더라고요. 송주미 원장님이 그런 얘기해서 되게 웃겼어요. 저도 많이 써먹는데 여기가 뭉쳤는데 우리도 똑같은 고기 덩어리니까 바질을 발랐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로마 터치 여기 발라가지고 이완시키는 거에 바질하고 마조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기를 연하게 할 때 넣는 것들이. 그래서 식물하고 동물은 우리는 똑같다, 구조가. 그러니까 그 동물들도 연하게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도 연하게 하겠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몬. 레몬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트러스 계열이잖아요. 얘네들은 증류 기법이 아닌 압착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상처를 내가지고 그 상처 난 거를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씻으면서 계속 굴러가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거야. 기름하고 물을. 그렇게 해서 추출하는 게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깨끗하고 상쾌해요. 우리가 마트나 이런 백화점에서 제일 많이 풍기는 것들이 달콤한 과일 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분을 좋게 해서 지갑을 열게 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것들을 먹고 싶게 하거나 사고 싶게 하거나 소비의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게 레몬이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요. 디퓨저. 그리고 내가 영업을 한다 그럴 때는요. 레몬 한 방울을 손목에다 따라가지고 이렇게 비벼요. 오렌지나. 그러면 그분이 상대방이요. 그 향을 맡으면 호감을 가지면서 뭔가가 욕구가 생겨요. 어떤 것들이 보험회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팔아야 되거나 영업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분 있었어요. 그 약사님이신데 약사님이신데 의사 선생님 제가 거기 가가지고 단독으로 몇 번 아로마 이야기 해준 적 있거든요. 강의. 근데 와이프님이 사모님이 약국을 하셔요. 근데 이제 약국하기 전에 어떤 그 병원에 있는 그 약국 있잖아요. 아는 사람 많은 데서 일을 하시는데 상사가 정말 까다롭대. 근데 제가 선물로 목걸이를 드렸는데 그 목걸이에다가 아로마를 넣어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목걸이를 하니까 상대방이 뭔가가 자기가 어떤 기획 같은 거 올릴 때 굉장히 까다롭대요. 근데 자기가 이런 향을 퍼뜨리니까 뭔가가 오는 것들이 자기가 향을 가지고 다녔을 때랑 다르게 온대요. 조금 부드러워지고 뭔가가 이런 유두리가 있게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직접 약사님한테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멀리 있어서 못 만나뵙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요구를 할 때요. 그런 향들 한번 피워보세요. 그래서 페로몬이라는 향수가 있잖아. 꼬실 때 페로몬, 특히 이런 단란주점이나 아니면 음침한 데 가면은요, 약간 이렇게 막 일랑일랑 같은 이런 향 나는 데 있어요. 그런 향들 파는 데도 있고, 향수 가게 가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페로몬 향수 주잖아요. 그게 이성을 유혹하는 향 같은 거. 그러니까 이성을 유혹하는 향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향도 있고 기분을 싫게 하는 향도 있고 아무리 제가 이런 제라늄이 좋아도요. 어렸을 때 제라늄이 있는 마당에서 애가 거기에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그 향이 났을 때 내가 조금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거나 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그 제라늄의 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꽃이라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꽃을 안 좋아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거 느꼈거든요. 왜냐면 제라늄 향이 너무 좋은데 자기는 이 향이 싫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여잔데 꽃향을 왜 싫어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는 제라늄 향을 너무 싫어했대.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 때 그 마당에 제라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향이 났을 때 내가 맞는 건 뭐냐면 그 옛날로 다시 내 상황을 갖다가 놀 것만 같은 내 내면의 아이가 싫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왜 거기까지 갔지? 무슨 얘기 하다가? 가다 보면은 갈 길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향을 이야기하다가 네. 네. 내가 누군가한테 상대할 때 꼭 향을 하세요. 근데 향수는요. 여러분 향수가 더 나빠요? 담배가 더 나빠요? 이것도 맞추는 사람 선물 줘야지. 향수가 더 나빠요? 담배가 더 나빠요? 누구요? 향수, 향수. 향수.
향수, 왜 향수가 더 나빠요? 향수 좋은 거지. 지금 향수 1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사가지고 바르는 사람이 있는데 향수가 더 네, 왜냐면 향수는요, 타르나 석유로 만들어요. 조향사가 그걸 가지고 향을 만들어내요. 천연이 아니에요. 천연이 들어가도 정말 조금 들어가요. 천연이란 말은요, 0.3%, 0.3%? 아니면 3%, 요 정도만 들어가도 천연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100%의 우리가 먹는 제라늄, 그런데 100%못 먹는 화학으로 만든 제라늄 향도요, 3%만 거기다가 천연향을 넣으면요, 천연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향수는요,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여자들이 그래요. 자기 생일 때 남자친구한테 향수 사달라 그래. 그러면서 남자친구 만날 때 향수를 넣어 뿌리고 나가. 근데 남자친구는 몸에 나쁘다고 담배를 못 피게 해. 그런데 어떤 게 더 나빠요? 향수가 더 나빠요. 향수는요, 나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친구가 맡았을 때요, 정자의 수를 줄여요. 아기를 못 낳게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날 때 성조숙증 태어나는 게 뭐예요? 환경 호르몬을 접하니까 가슴이 커지거나 남자애가 여성화가 돼가고 애들이 여자애들이 진짜 생리를 너무 빨리 일찍 해가지고 성장이 딱 멈춰버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향기가 천연이 아닌 이런 인공향들, 특히 샤프란, 집에 향수,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모기향. 네, 모기향이나 샴푸에서 나는 향, 린스에서 나는 향, 오래가는 향. 그런 향들이요. 조향사가 만든 인공향이기 때문에 교란시켜요. 우리의 뇌를. 그래서 그 향이 좋다라고 느끼게 해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먹여보면 안 되잖아요. 먹였을 때 간신장패가 좋아서 이렇게 막 그 받아들이고 일을 하고 한 몸이 되면 천연. 근데 간신장패가 어떤 향기를 맡거나 먹었을 때 인공적인 거를 내가 먹었다 그러면 간신장패가 그거를 해독하는 거, 우리 정화작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순환을 시키고 정화작용하고 깨끗하게 하는 장기들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런 질문 했어요. 진짜로 레몬 껍질에서 짠 거하고 향수 가게에 있는 레몬 향이 나는 향수하고, 네, 어떤 게 진짜인지 분간할 수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따라 놓으면요, 진짜를 갖다가 가짜라고 그러고요. 가짜를 진짜라고 할 정도로 가짜가 정말 달콤하고 더 레몬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냐? 그럼 먹었을 때. 네, 간신장패가 일을 하면 가짜. 그걸 받아들여서 온몸에 퍼뜨리면서 좋은 이로움을 펼치면 진짜.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레몬 이야기 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레몬이 네, 목이 아플 때 꿀에다가 타서 먹어도 좋고요. 감기 걸렸을 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방향제.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냄새가 다른 안 좋은 것들이 나는 거를 좋은 것들로 바꿔주는 게 방향이잖아요. 방향제를 뿌리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집에서 생선 냄새 나거나 신발장의 냄새나 옷장이나 어떤 장마철에 여러분들 꿉꿉하거나 냄새 나는 곳. 그런 데다가 레몬을 뿌리거나 레몬 다 쓴 병을 거기다가 놓거나, 예, 그랬을 때 방향의 냄새로서 나쁜 냄새를 제거를 하죠. 특히 생선 튀길 때 레몬 물 몇 방울 떨고 레몬을 갖다가 생선을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몇 방울 떨궈서 담가놨다가 튀기면은요 생선 냄새 안 나고 그 튀길 때 연기 나서 태우잖아요. 그때도 분무기로 이렇게 레몬을 해가지고 뿌리잖아요. 그 냄새가 안 난대요. 예. 그렇게 해보신 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생선 먹기 사실 집에 냄새가 배니까 특히 손님 많이 오는 데는요. 계속 생선을 먹다 보면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비린내 같은 거. 그리고 특히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고양이는 그나마 깨끗해요.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가 가끔가다 실수하거나 화장실 본인은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관리 잘하고 진짜 청소 잘하시는 분들도요. 고양이 키우는 데나 강아지 키우는데 안 키우는 사람이 거기 가면 냄새 느껴요. 저는 느끼거든요. 딴 데 가서 아 진짜 청소 잘했어. 우리 집엔 냄새 안 나. 이래도요. 가면은요. 저는 나더라고요. 그럴 때 예, 레몬, 온가드, 이지 에어도 되게 좋고요. 또 이렇게 새집 증후군에 세레니티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10시가 돼버려서.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지만, 예, 늘 같은 거니까. 예, 라벤더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잖아요. 레몬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맨날 이렇게 먹는다고 보여주고, 예, 루틴을 안 만들면 이상한 거예요. 네. 혹시 질문이나 나는 오일에 대해서 이런 체험이 있는데 꼭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거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덕임님 끝났기 때문에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